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 5장 소비자의 유인 챕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탄력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탄력성, 뭐 탄력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쉽게 얘기하면은 탄력도라는 것은 그 퍼센트 변화 간의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x가 1% 증가했을 때 y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어,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준탄력도라는 거는 또 따로 있어요. 준이라는 게 영어로는 이제 세마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준탄력도라는 것은 뭐 하나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탄력도를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퍼센트로 됐을 때 이걸 탄력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준탄력도라는 것은 하나가 퍼센테이지가 아니죠. 그래서 뭐 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x가 1% 변했을 때 y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렇게 퍼센트 변화를 하는 걸 탄력도라고 그러고 준탄력도 같은 경우는 이렇죠. 그러니까 x가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니죠. 그래서 x가 1단위 변했을 때 y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준탄력도라고 그래요. 근데 학부 수준에서는 준탄력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 좀 나중에 보면은 그 화폐 경제학 같은 데 보면은 금리가 변했을 때 경제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렇게 해서 금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1%에서 1.25%로 변했다 금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 수능에서도 이게 오류가 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0.25%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퍼센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위 변화거든요. 퍼센테이지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폐 경제학에서 뭐 화폐 수요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준탄력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뭐 이렇게 경제학 원론 요 수준에서는 이 준탄력도는 보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도는 그냥 퍼센트 변화를 나타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탄력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수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건 뭐냐면은 수요 곡선이 뭐였죠? 수요 곡선이 Q하고 P, 그죠? 뭐 이렇게 관계가 났었죠.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체 가격이 변했을 때, 그래서 XX가 똑같은 동일한 재화죠. 그래서 X라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재화, X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하는 걸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차 탄력성 같은 경우는 상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교차 탄력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X가 변했을 때 Y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퍼센티지 변하는 거고요.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는 소득이 변했을 때 1% 증가했을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득 탄력성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탄력성 이위에 어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는 다 퍼센트 변화 이 비율을 이렇게 측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의 질문에 답한다.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얼마나 변하느냐 보다 정확하게는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 가격이 퍼센트 변할 때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은 가격의 퍼센트 변화죠. 퍼센트 변화에 수요량의 퍼센트 변화를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돼 있다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하는 방법은 제 엑셀로 한번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 가격으로 할까요? 가격이 4에서 5로 변했어요.
수량은 그러니까 수요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8에서 한 6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러면은 가격의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죠? 일반적인 공식은 뭐냐면은 잠깐만요. 이전이라고 하고 이전 이후 이렇게 됐다고 따지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죠? 일반적으로 변화율 공식은 변화 이후하고 변화 이전을 빼가지고 그래서 변화 이전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퍼센티지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0.25 났으니까 25%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후 이것도 변화율 구할 때는 변화 이후 마이너스 변화 이전 나누기 변화 이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겠죠. 그러면은 이 탄력도라는 것은 아까 뭐였죠? Q 변화율 나누기 가격 P 변화율 그렇죠? 이거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탄력도다 얘기하면은 가격 탄력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체 재화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Q의 변화율이 0.2, 마이너스 0.2였으니까 는 요거 나누기 요거 P의 변화율.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절대값으로 따지면 이게 그러니까 탄력도가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구간 탄력도 또는 점 탄력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4에서 5로 갔을 때 이거 보세요. 이거 4에서 5로 변화했을 때는 우리가 계산 어떻게 했었죠? 여기서 변화 시점 이후 그래서 5 빼기 4 그 다음에 나누기 변화 이전 이렇게 나눴었죠. 그러니까 0.25가 났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변화 이전을 앞에다 놓고 이후를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후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탄력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4에서 5로 가느냐 5에서 4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탄력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4에서 5로 가는 거는 25% 증가한 거고 왜냐면 1.25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5에서 4로 가는 거는 0.8이기 때문에 20% 떨어진 걸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탄력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간 탄력도를 할 경우는 이전 이후를 어느 시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탄력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 탄력도 같은 경우는 좀 안 하고요. 호탄력도라는 걸 하거든요. 호탄력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똑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후 빼기 이전 이건 똑같이 하는데요. 아까는 그냥 탄력도는 뭐냐면 이전으로 나눠졌잖아요. 이후 변수 빼기 이전 변수 빼기 나누기 이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중간값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탄력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4에서 5로 가는 거랑 5에서 가는 거랑 탄력도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까 분모에 그냥 이전으로 했던 거를 그냥 요거를 이전 이후를 합쳐서 그냥 중간값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이 호탄력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변화율 그러니까 호탄력도를 구하기 위해서 해보면은 아까 어떻게 했었죠? 변화율은 이후 빼기 이전 나누기 원래는 이전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전과 이후를 그냥 합쳐가지고 이걸 중간값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Q도 한번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공식이 엑셀에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호탄력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량의 변화율, 그죠? 이거 나누기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것은 마이너스 1.28로 아까 그냥 구간 탄력도 하는 거랑은 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호탄력도를 하는 거죠. 이 호탄력도를 할 경우에는 이전 이유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 상관없이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뭐냐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 맨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은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그 수량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 이게 수의 가격 탄력성이라죠. 또는 그냥 탄력성이라고 그냥 또 얘기해요. 자체 가격 탄력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아까 뭐냐면은 변화 이후, 변화 이전, 그쵸? 이걸 빼주고 그 다음에 원래는 구간 탄력도, 점 탄력도는 이전으로 Q1으로 나눠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 호탄력도는 이전과 이후로 어느 시점을 하든 간에 동일한 값을 가기 위해서 그냥 이전 이후 값을 평균해서 이렇게 써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그냥 그거 했던 거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이 P나 이거 나눠줄 때 중간값을 썼지만은 그냥 이거 이전값일 경우는 이건 구간 탄력도 또는 점탄력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전 이유를 어느 시점에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에 이 두 개는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변화율이 상당히 작을 경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미분 개념으로 아주 서로가 이제 변화 시점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이 두 값은 거의 유사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4에서 5 이렇게 되는 이 구간은 좀 어느 정도 넓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 값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호탄력도로 여러분들이 탄력성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죠? 그냥 이거 그대로 이걸 집어넣고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청바지 가격은 요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 청바지가 25불이었고 그렇죠? 25불이었고요. 수요량은 4벌이었다. 그렇죠? 4벌이었다. 이렇게 됐고 두 번째 가격은 50불이었고 수요량은 3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놨을 때는 여기 0.25 마이너스 0.25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호탄력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0.25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보실 거는 뭐냐면은 수요의 탄력도 또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항상 여러분들 부호가 어떻죠? 수요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는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0.25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요 절대값에서 빼고 그냥 0.25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탄력도를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0과 1 사이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무한대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여기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ED가 그러니까 Elasticity of Deman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탄력도 ED를 탄력도라고 하면은 탄력도가 0이다. 이 탄력도 어떻게 정했었죠? 가격 변화율분의 수량 변화율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죠? 가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B라는 게 오타가 있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0과 1 사이다. 이건 뭐냐면은 가격은 1% 오르는데 수요는 1%보다는 적게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D가 1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가격이 1% 증가하면은 수요는 1%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과 ED가 1에서 무한대 사이라 그러면은 그냥 탄력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완전히 무한대로 가버리면 완전 탄력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 탄력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 탄력도는 사실 그 기업의 매출이랑 관련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탄력도의 관계를 또 엑셀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쉽게. 자, 여러분들 그냥 어떤 X라는 것이 100에서 100, 이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X라는 값에 자연 로그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연 로그는 나중에 변화율 같은 거 구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l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내추럴 로그의 약자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x가 100에서 102로 했을 때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죠? 아까 호탄력도 그런 거 말고 변화율은 어떻게 되죠? 100이 빼기겠죠? 100 나누기 100. 그렇죠? 자, 이거를 변화율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x의 변화랑 나누기 x 자체. 그래서 변화율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아까 100 값에 자연 로그를 취한 거죠. 자연 로그를 취해가지고 그냥 요걸 빼보는 거죠. 4.6249에서 그냥 요걸 뺀 거죠. 퍼센티지라면은 이 근사치로 같아지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화율을 왼쪽처럼 그냥 정확한 계산식으로 x의 변화 나누기 x 자체 이렇게 하는 거랑 로그를 자연 로그를 취해서 이걸 빼주는 거랑 동일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학적으로 했을 때 보면은 미분, 그러니까 어떤 로그를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게 그냥 역수가 돼 버린다. 요런 미분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보여준 것처럼 이게 dx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율 제대로 거기서 계산하는 거는 로그를 취해가지고 어떤 변수를 그냥 빼주는 거 이랑 같은 거구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탄력도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매출이 어떻게 되죠? 매출? 기업 입장에서 매출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재화의 어떤 제품의 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판매한 수량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매출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죠? 자, 매출의 변화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요걸 쓰란 얘기예요. 로그를 취해가지고 매출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그걸 빼주면은 또 미분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매출의 변화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은 매출의 변화를 어떻게 되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복잡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요 그냥 로그를 취하세요. 자연 로그를 취해서 매출. 그러면 이것도 오른쪽도 똑같으니까 P 곱하기 Q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P 곱하기 Q 로그 돼 있으면 이거는 나오면은 그냥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계산된 거에서 그냥 차분을 하라는 얘기죠. 변화 같은 거를 델타를 해주면은 매출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P의 변화율에다가 Q의 변화율을 합한 거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완전 탄력적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됐을 때는 뭐죠? 완전 탄력적이 뭐죠? P가 1% 증가하더라도 Q는 변하지 않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P가 증가하더라도
Q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P를 확 올리면 되죠. 계속. P를 팍 올리더라도 Q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증가하죠. 그죠? 두 번째는 보세요. 그 탄력도가 0과 1 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P가 1% 증가하면은 Q는 1%보다는 적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이 비탄력적, 그래서 탄력도가 0과 1 사이의 경우는 P가 1% 증가하는데, 그래서 Q는 0.5% 감소하는 거죠. 수요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니까 여기는 그냥 0.55%밖에 감소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순 매출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1% 올랐을 때 수요가 0.5% 감소하면은 매출은 어쨌든 증가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P가 1% 증가할 때 Q는 똑같이 1%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 증가하고 Q가 1% 감소하니까 매출은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탄력적인 부분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P가 1% 증가할 때 P가 1% 증가했는데 Q는 확 떨어지는 거죠. 1%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매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1% 상승하면 수요는 1%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매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탄력도 같은 경우를 매출이든지 어떤 그런 전략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수요 탄력성 이렇게 쭉 봐서 이제 가격 탄력성이 1.92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돼 있고, 와인 같은 경우는 1이고, 그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는 0.4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다. 그래서 매출의 퍼센트 변화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로그를 취해가지고 LNP 플러스 LNQ 요걸 해가지고 서로 차분을 해주면은 빼주면은 이전 그 수치라 해서 빼주면은 이것은 매출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다가 수량 변화율이다. 그렇죠? 자, 그럼 탄력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탄력성, 가격 탄력성. 탄력성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가격 변화율분의 수량 변화율. 자, 1.9이라는 얘기는 뭐죠?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 변화율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봤을 때 이게 1% 증가하면은 수요는 여기서 2% 감소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력도가 높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할 때 소비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와인 같은 경우는 1이죠. 그렇죠? 와인 1은 뭐예요? 가격 1% 올리면은 수요는 1%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매출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담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0.4로 돼 있으니까. 담배 같은 경우는 가격을 1% 올리더라도 수요는 0.4%밖에 안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 가격이 올리더라도 수요는 덜 줄어드니까 매출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뭐 세수 부족이라든지,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세수 부족이나 또는 그 재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금연을 확대시킨다 그런 주장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세수 증가를 위해서 담배 가격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가격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1% 가격 올리더라도 수요가 1%보다는 훨씬 더 적게 감소하니까 매출은 증가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이런 탄력도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바지에 대한 소유성의 또 다른 점을 살펴보자. 그래서 원래 가격은 25불, 근데 원래 수요량은 4벌, 그 다음에 가격이 30%로 상승했고, 최적 수요량이 3으로 감소하면 어떠한가? 요거는 아까 엑셀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아까 그랬죠?
이전 25불일 때는 4벌, 요건 그대로 있고요. 이유는 뭐죠? 30불로 상승했고 수요는 이미 3으로 감소했다. 30불 3으로 됐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그 탄력도가 1.2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25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할 때 1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이렇게 했던 것 중에서 어느 게 해당되죠? 1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무한대보다 작으니까 그냥 탄력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죠?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더라. 가격을 1% 상승시켰을 때 수요는 1%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매출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 탄력성을 아까 밴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 밴드가 있는데 술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그 밴드에게 그 입장료를 내는 거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단순하게 따지면은 가격을 올리면은 자기네들 수입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매출은 뭐였죠? 매출은 P 곱하기 Q다. 그렇죠? 매출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로그 차분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바로 나오셨죠. 그랬을 때 보면은 이 밴드 입장에서도 탄력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을 1% 올렸을 때 수요가 1%보다 적게 감소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증가하겠죠. 근데 만약에 가격을 1% 올렸을 때 수요가 1%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그러면 오히려 매출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탄력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죠. 이거 토tal revenue, 이게 매출이거든요. 그렇죠? 매출이라는 것은 피고 페이크다. 그래서 요거 변화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건 뭐죠? P가 1% 증가할 때 Q는 조금밖에 안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증가할 경우에만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총수익과 관련되는가, 그렇죠? 매출, 그렇죠? 매출의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율 플러스 Q의 변화율. 그래서 P와 Q는 수요니까 반대 방향으로 맞췄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어느 게 더 크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탄력적이다 할 경우는 P가 1% 늘었을 때 Q는 1%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은 매출이 감소하죠, 그렇죠? 반대로 가격을 하락시키면은 탄력적으로 더 수요가 늘어나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그렇죠? 단위 탄력적이면은 뭐 가격 올리나 안 올리나 가격 1% 오르는 만큼 수요도 정확하게 1% 감소하니까 매출은 변화가 없다,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면 비탄력적이면은 가격 1% 올렸을 때 수요는 1%보다 적게 감소하니까 매출은 증가하더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수요 탄력성. 그 결정 요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 대체재의 숫자와 유사성. 그렇죠? 내가 세상의 재화가 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가격을 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콜라와 펩시처럼 콜라가 가격이 딱 올라가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콜라와 펩시가 선호가 똑같다고 했을 때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굳이 콜라를 먹을 필요 없겠죠. 그렇죠? 펩시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탄력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거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그 재화에 배정된 예산 비중. 그래서 그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에는 뭐 어떤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가격 변화에 적응 가능한 시간 범위. 그렇죠? 뭐 가격이 어느 게 비싸졌다 그러면은 즉시적으로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는 뭐 그 외에는 옵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두고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이제 그걸 찾아서 이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수요 탄력성은 그 소비자 입장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공장의 요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어떤 변화 요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장의 요구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반응을 바꿀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너무 비싸지고 막 그렇다면 공장을 뭐 새로 짓던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떤 가격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이 탄력도가 상당히 경쟁에서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탄력도가 이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는 탄력도가 유연하게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거죠. 자, 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좀 녹음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화 오는 거를 제가 전화선을 빼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탄력성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해 보면은 출발에 임박한 비행기표는 왜 그렇게 비싼가? 왜 그럴까요? 이것도 뭐 아까 봤을 때 왜 이렇게 비싸게 하죠? 아까 봤을 때 매출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가격의 변화율 플러스 Q의 변화율. 그래서 출발에 임박한 비행기표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확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 Q가 적게 감소하면은, 그죠? 가격을 확 올리더라도 Q가 적게 감소하면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답이 나오겠지만은 출발 임박한 거 지금 바로 이제 그래서 LA 가는 비행기표가 바로 있다는데 지금 약속 때문에 이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막 오르더라도 그냥 이 비행기를 안 탈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탄력도가 상당히 낮은 거죠. 아주 임박한 거. 근데 반면에 마감 시간에 임박한 브로드웨이 쇼의 티켓 가격은 왜 이렇게 싼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출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 플러스 Q의 변화율, 그렇죠? 그래서 이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P를 만약에 올렸을 때 Q가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든다면, 그렇죠? 더 줄어든다면은 매출이 감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근데 반대로 뭐냐면은 이게 탄력도가 되게 높을 경우에는 탄력도가 어떻게 되죠? 탄력도가 아까 P의 변화율분의 Q의 변화율이었죠. 근데 오히려 탄력도가 아주 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가격을 조금 낮추면은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마감에 임박한 브로드웨이 쇼 티켓 가격은 좀 싸게 하면은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대체제가 많이 존재하면은 뭐 이 탄력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마감 시간에 임박할 경우에 가격을 오히려 낮추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요거처럼 위에 비행기처럼 탄력도가 낮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결정 요인을 생각해보자 해서 밑에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급히 가야 된다면은 그 비행기를 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가격을 확 올리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격을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매출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브로드웨이 쇼에 대한 티켓에 대한 대체제는 많다. 탄력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욕시에서 야간에 즐길 거리는 브로드웨이 쇼에 매우 많기 때문에 탄력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대체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교차 탄력성, 그렇죠? 교차 탄력성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그렇죠. 지금까지 가격 탄력성은 어, 같은 재화, 그렇죠? 어떤 X라는 재화가 가격이 변동했을 때 X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X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Y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한 재화의 수요랑 어떻게 얼마나 변하는 게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전 앞 슬라이드 했던 그 자체의 가격 탄력도 같은 경우는 항상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냥 X자와의 가격이 오르면은 X자와의 수요가 떨어지더라.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음의 관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X제와의 수요가 X제 가격이 올랐을 때 Y제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는 거죠.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요 관계에 따라서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요거가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이 음이면은 이거 보완제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커피 가격이 올랐을 때, 아니 설탕 가격이 올랐을 때 커피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감소하더라. 자, 일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설탕 커피를 좋아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블랙커피라 그러면 설탕이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은 설탕이랑 커피랑 같이 소비를 한다 그랬을 때 설탕 가격이 올라가면은 설탕의 수요는 줄죠. 그렇죠? 설탕을 덜 먹죠. 근데 이 커피는 설탕이랑 같이 써야 되는데 이 설탕 가격이 올라서 커피 설탕도 덜 쓰면서 커피도 같이 덜 쓰게 되면 이 보완적인 관계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일 경우는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뭐 콜라, 코카콜라, 펩시, 그렇죠?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펩시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은 코카콜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코카콜라를 안 사죠. 덜 사죠. 덜 사는 대신에 펩시를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 그 수요를 펩시가 뺏어간 거죠. 이럴 경우에는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0일 경우에는 독립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근데 뭐 보완제, 대체제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 비교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기와 생선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교차 탄력성 어떻게 구했죠? px, x가 1% 증가했을 때 y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거 보세요. 그 1.6이라는 것은 고기 가격이 올랐을 때 생선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같이 플러스 돼야지 부호가 플러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생선 수요가 늘어나더라. 자, 왜 그렇죠? 다시 한번 중간에 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고기를 덜 소비하는 대신에 생선을 더 수요하더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고기와 생선은 대체 관계다. 그래서 이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보면은 뭐 얼마나 더 민감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절대값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즈는 차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부호를 보시면 되죠. 부호. 그렇죠? 고기와 감자. 여기서 할 때 아까 고기와 생선은 대체제라 그랬죠. 고기와 감자는 어떻게 되죠? 미국에서는 스테이크랑 접시에 스테이크랑 감자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죠.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고기 가격이 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감자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게 뭐냐면 고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고기 자체를 덜 사용하면서 이 고기와 같이 곁들이던 감자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부호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고기와 감자는 서로 보완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보완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보완제, 대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뭐 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탄력도했던 퍼센트 변화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다만 원래 일반 가격 탄력성은 뭐죠? 자체 가격이 변했을 때 자체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반 탄력도였고, 수요 가격 탄력도였고, 교차 탄력성은 뭐였죠? X라는 가격이 변했을 때 Y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게 좀 달랐죠, X, Y가. 이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 변했을 때 이 어떤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했었다 보니까 좀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탄력도를 봤을 때 그 소득 탄력성은 세 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크게 두 개죠. 열등제, 그다음에 정상제.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소득이 늘어나면은 수요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요즘 아주 뭐 괜찮은 노트북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돈이 많아지고 용돈이 많아지고 어떤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노트북은 더 사겠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늘어나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정상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득이 늘어났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예가 뭘까요? 라면, 김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용돈을 한 30만 원 이렇게 30만 원 있었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빡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라면이나 김밥 이렇게 해서 이거 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 달 용돈이 1,000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한 달 용돈이.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돈이 없어서 라면이나 김밥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햄버거, 그죠? 또는 이 라면도 그냥 신라면에서 일본 라면 이런 식으로 좀 퀄리티 있는 쪽으로 퀄리티 있는 그런 음식들을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열등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소득이 그러니까 적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탄이나 나무라든지 이런 걸 뗀다 그랬을 때, 만약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석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열등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필수제, 사치제 같은 경우는 탄력도예요. 이건 탄력도가 1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는 증가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1보다는 적은 거. 사치제라는 것은 그냥 민감도가 더 민감하게 1보다 더 크게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어떤 재화의 수요가 예를 들어서 3% 증가한다거나 4% 증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거를 사치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자체가 사치제라고 하기보다는 좀 민감도에 따라서 탄력적인 경우를 이런 거를 사치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정상제고 어떤 게 열등제죠? 자, 정상제, 열등제는 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그렇죠?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그렇죠? 0보다 클 경우에는 정상제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늘어나더라. 0보다 작을 경우는 이거는 열등제다. 그렇죠? 그래서 부호로 플러스인 건 다 정상제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정상제고, 그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열등제다 이거죠. 자, 대중교통이 좀 좋은 예죠. 그래서 열등제 같은 경우는 왜 소득이 늘어나면 대중교통이 수요가 줄어들죠? 대중교통 안 하고 다른 걸 사용할 수 있죠. 뭐 자가용이라든지, 있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상제 중에서 그 필수제와 사치제. 자,
소득이 늘어났을 때 수요가 1%보다 작게 되는 거를 이런 걸 뭐라 했죠? 이런 거를 필수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1보다 큰 거를 사치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앞에 좀 보시면은 그렇죠? 탄력성이 0과 1 사이면은 이런 거를 필수제라고 했었고 탄력도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사치제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거는 필수제, 1보다 작은 거는 탄력도가, 그다음에 1보다 큰 거 이런 거는 사치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그냥 가격 탄력성, 교체 탄력성,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 탄력도 특히나 이제 그 가격 탄력도 같은 경우는 기업의 매출이랑 좀 관련돼 있다,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 뭐 어떤 행위 있었을 때 어떤 수익이랑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 탄력도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맥도날드는 탄력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우리가 예전에 한 것처럼 당연히 가져야 되죠. 왜? 이게 매출이랑 관련돼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햄버거 판매와 수입은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렇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장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여러분들 그 이캠퍼스에 있는 소비자 선택 이론 그 자료를 대해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10번이라고 있죠. 소비자 선택 이론 보조 자료. 여러분들 요 파워포인트를 다운로드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소비자 선택 이론은 우리가 저번 그 5장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조합이 있었을 때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재화의 조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각각의 재화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라그랑지앙 함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효용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재화가 있을 때 효용이라는 게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재화의 가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 제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제약이 있었는데 요거를 같이 함께 풀어서 최적화를 푸는 것이다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좀 다음 시간에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좀 소개하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최적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예산 조합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 예산 제약 그리고 이제 그 가격 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최적의 조합인가? 응?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에 있어서 어떤 총 효용, 편익, 한계 편익 이런 거는 숫자로 줘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어느 점이 최적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5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